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신세아입니다.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4일 제2일차 현장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평택시 남부복지타운을 찾은 7명의 시의원들과 남부복지타운 측 담당 관계자들은 남부복지타운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 2층에서 간단한 업무 현황 보고를 가졌습니다. 시의원들은 남부복지타운 건물이 뒤편으로 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점을 들어 건물이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또 시의원들은 내부 구조와 공간 확보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특히 식당의 규모 수와 강당 및 여유 공간 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복지관 그런 데를 좀 가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유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그 노인들이나 그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실은 조금 좀 효율적이지가 못해가지고 그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 뭐 편의점 그 복지관 그런 데도 보면은 로비가 그냥 너무 휑하게 커가지고 겨울에 그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공간을 너무 넓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실 그런 데는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김혜영 의원은 건축공사 1차분 준공이 완료되는 오는 31일에 앞서 노인시설과 여성시설 및 공용시설이 들어설 건물에 대해 계획된 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단 이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결집을 출입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회관 쪽에 출입구를 냈지만 아무튼 운영상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일단 이쪽 노인 건물이니까 바닥 같은 부분 넘어지지 않게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 가금 공사가 사실 일반 공사보다 단가가 세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또 하자도 많이 의외로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부하게 짙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으로 방문한 이곡저류지 현장에서 시의원들은 강우시 일정 수위 이상 발생되는 유량을 저류하는 저류지에서 오염수 유입 방지와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하며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시의원들은 대동법 시행 기념비를 찾아 기념비가 주변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의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한편 기존에 있던 공용 화장실 설치에 관한 문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사 결과로 철거해 주변 환경과 문화재와의 조화에 철저히 신경 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앞에다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 이제 그 비가 인근에 저희가 시위지가 있다라면 저희가 이제 화장실 설치를 검토 이제 추가하겠는데 지금 이제 저희 비가 여기 이제 위치 여기가 160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만한 이제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네 번째 방문지는 평택시청 체력단련실 현장. 청산의 체력단련실 관계공무원 측의 현황 보고로 현재 새롭게 들어선 체력단련실은 이용객들이 적어 사업 예산의 적절한 활용에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사업 규모 전체 120평 규모의 33개 운동기구를 들어놓은 체력단련실은 9월 20일 개장한 상황입니다. 관계공무원은 향후 시민들에게도 개방해 이용객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제 헬스장에 이제 계약해가지고 다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마 계약 끝나면은 아마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트레인 다니다. 이거 언제부터 열었어요? 9월 20일 날부터 됐습니다.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갑니다. 자리를 옮겨 방문한 평택보건소 어린이 건강체험관. 보건소 건물 내부에 있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보건 영상물 및 안내교육원의 설명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칫 소홀할 수 있었던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적인 측면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내부 시설의 상세한 설명과 그림 및 실제로 체험 가능한 손 씻기, 이솔질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릴 수 있어 체험 효과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이들 손을 넣어보면 현관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찍혀 거예요? 있어요. 지금은 나오네. 여기 이렇게 있잖아. 손 닦으셔. 보여. 이어 6번째로 찾은 곳은 평택시 비전 이동사무소. 이곳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올해 7월 22일 팀을 구성하여 10월 말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보고를 하며
총 84건, 92명의 시민들에게 지원이 돌아갔으며 총 1,200만 원의 지원금이 쓰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들은 현황 보고를 전해 듣고 시 예산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며 관련 재단과 단체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후원금 확보를 위한 홍보와 설명회, 후원의 밤 등의 행사도 열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존 일회용이 박철순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와보게 됐는데 기부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자기 사업 사례를 좀 홍보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동별로 그런 그 설명회 같은 아니면 뭐 후원의 밤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금 받은 것을 이렇게 잘 쓰고 있다 이런 걸 좀 알리는 그런 자리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이어 방문한 곳은 팽성읍객사. 현장 현황 보고를 듣고 난 정영화 의원은 이곳을 찾는 방문객 및 관광객들에 대한 2017 생생문화제, 가을음악회 등 문화사업의 홍보의 문제를 지적하며 참가자들의 확대보다는 행사의 능숙한 진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인프라 구축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여건이 지금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홍보도 잘 안 되거니와 사람들이 참여도 덜 하게 되고. 관계 공무원은 망골레 복원과 지역 향교의 참여를 약속하며 행사의 완성도 높은 진행으로 축제를 이루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본정리 공동묘지 일대. 시의원들은 도시개발지역으로 확정된 이 지역의 조속한 사업체의 참여를 통해 공동묘지의 이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정말 여기 이 지역 주민들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보기에도 너무 흉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혐오스러운 묘지가 있다 보니까. 한편 10월 24일 일정을 다 마친 시의원들은 다음 날인 마지막 현장 활동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그 보건소도 들르고 또 맞춤형 복지센터 그리고 이곡 저류지 등 저희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샅샅이 현장을 방문하고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느낀 점들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정책 대안도 내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10월 21일부터 현장 활동을 시작한 자치행정위원회는 25일 3일차 마지막 현장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YBC 뉴스 신세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